지금 이제 최근 모습 봤을 때 여기 누가 봐도 수렴이에요. 누가 봐도 수렴이고 고점 저점 계속 위폭이 줄어들고 있죠. 고점 계속 낮아지고 저점 올라가고 볼륨 빠지고 있고 누가 봐도 삼각 수렴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다가 나온 삼각 수렴은 이제 다음 파동이 끝파동일 경우가 진짜 많아요. 거의 한 90% 이상. 그래서 올라가다가 삼각 수렴 나오면 다음 거 마지막에 올라왔었을 때 숏 치면 눈 감고 숏 쳐도 한 90% 확률로 숏을 먹거든요. 대부분은. 이거 제 방송 보면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항상 알 거예요. 4파에서 삼각 수렴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5파 나오면 숏 치면 거의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습관적인데 딱 한 번 상승하다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무슨 경우냐면 상승하다가 삼각 수렴 나오고 상승하지 않고 그냥 내려간,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간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한번 그걸 한번 보시죠. 같이. 이때예요. 작년 8월 7일, 6일, 6, 7, 8쯤 되겠네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전에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예전에 한 3,000달러까지 처음으로 비트코인 찍고서 계속 한 반년 넘게 해서 14,000원을 처음 찍고 나서 ABC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때 상승 나왔고 ABC 조정 나왔고 상승 1% 나왔고 2% 나왔고 이제 상승 3파가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삼각수렴 나오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 그림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얼핏 보면 임펄스 같고 임펄스 나오기 전에 ABC 나왔고 여기도 얼핏 보면 1, 2, 3, 4, 5 그렇죠?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카운팅하면 여기 임펄스 5파동이 완성되겠구나. 이게 혹시나 ABC로 떨어지는 그림이더라도 535 ABC가 나오겠구나. 지그재그 535 ABC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저도 이때 기억에 정확히는 안 나지만 아예 저는 원래 삼각수렴 내에서 롱 안 타거든요. 근데 이때 풀롱을 탔던 걸로 기억하고 올라오면 숏 스위칭해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삼각수렴 나오더니 결국에는 하방으로 갔었고 중간 반등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빠졌어요. 계속 빠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반등 왔지만 코로나 때 3,000달러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아무튼 상승 추세가 좋았던 상황에서 나왔던 삼각수렴 중에서 한 번 이때만 빼고는 다 상승을 했어요. 물론 지금이랑 다른 점은 이때는 14,000 찍고 ABC 큰 조정을 한 번 이후에 반등 나왔었을 때이고 지금은 그때랑 조금 다르게 그냥 쭉 밑에서부터 쭉 상승 중이고 지금도 상승 중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하다가 삼각수렴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꼭 4파가 꼭 보장된다는 건 아니다. 4파의 확률이 매우 높지만 4파가 보장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장되는 건 아니다. 4파의 확률이 높지만 4파 조정하고 5파 상승이 남았다는 거를 꼭 그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희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4파라고 하면 여기가 4파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건 삼각수렴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엘리엇 웨이브 카운팅 했었을 때 이게 4파동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그때는 여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파동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4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오면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가 5파동 완성자리고 여기서 풀숏 치면 무조건 숏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각수렴이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게 간혹가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임펄스가 완성되고 5파동이 완성된 다음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임펄스가 아니고 이게 내가 임펄스 5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펄스가 아니고 ABC였던 거야. 뭔 말이냐면 이렇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5파동이 렉업 돼서 5파동이 나와 임펄스인데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고 도로 떨어지면 결국에는 임펄스 완성 못하고 ABC였던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8월이었나? 그때 그 모습이에요. 결국 ABC로 나왔고 ABC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이 또 갱신돼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파동 카운팅을 해서 여기가 4파 부분이라고 하면 자신있게 롱 타고 상승 수익 먹고 그 다음에 숏 타서 다시 밑에 수익 보면 수익이 아마 엄청 날 거예요. 아마 지금 숏을 타더라도 여기가 4파라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롱을 타더라도 지금 17,600이죠. 최고점이 18,400 후반이죠. 그러면 5파동이 아무 일 못 올라도 18,600, 700은 올라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1,000불 1,000달러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롱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4파동 자리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4파동 자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파동 카운팅 한 게 뭐 하나 맞는 게 없거든요. 뭐 하나 잘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었을 때에는 만약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파동 카운팅 하는 게 다른데 일단 A, B, C, D, 2, 3, 4, 5인데 여기 이제 5파동이 연장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이번 파동이 나오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그림만 보면 이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큰 그림만 보면 큰 파동만 보면 근데 이제 카운팅이 안 되는 엘리엇 웨이브 룰을 위반하는 구간이 두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뭐냐면 일단 여기거든요. 3의 5파동 여기가 임펄스 파동이 안 나와요. 여기가 그냥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ABC 파동을 카운팅하면 이게 이렇게만 보면 5파동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4파 이렇게 밑에서부터 카운팅하면 그냥 ABC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 부분 여기 1파동 나올 때도 이게 임펄스로 나왔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4시간 봉이지만 이 부분을 한 30분 봉으로 볼게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동을 보는데 여기를 임펄스가 나왔다고 1, 2, 3, 4, 5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을 그렇게 보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임펄스가 아니라는 점. 그런 점들을 비춰 보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 2, 3, 4, 5 여기는 임펄스가 맞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2파동 있죠. ABC 올라갔던 게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임펄스를 굳이 여기는 뭐 여기는 이제 억지를 좀 부리자고 하면 여기가 이제 리딩 다이고날이 나온 자리라 1, 2, 3, 4, 5 1, 2, 3, 4, 5 하면 여기는 어떻게든 임펄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여지가 없거든요. 여기도 리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두 구간이 다 리딩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머리 아픈데 드리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라가다가 첫 횡보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대단히 횡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레그업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롱을 타서 올라가면 $1000 수익 있는 거 나도 알지만 이거를 무조건 눈감 롱 하기에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카운팅을 보여드리면 이제 오파동이 그 엔딩 다이고날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 숏 쳤다가 손절친 그런 모양 있죠. 이게 엔딩 다이고날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딩 다이고날이라는 거는 오파동이 나오고 한 번 더 오파가 나오면서 삼각수렴을 위로 상방세기라고 하거든요. 상방세기 이런 패턴을 그리고 1, 2, 3, 4, 5 5번 진동 운동을 하면 밑으로 푹 꺼지는 패턴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데 간혹 가다 위로 오버슈팅 했다가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간혹 가다 있거든요. 오버슈팅 하는 그런 경우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ABC 1, 2, ABC 3, 4, ABC 5거든요. 이러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해석이 되는 게 보시면 이러면 중간에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도 ABC A고 B고 ABC A, B, C거든요. 물론 C 웨이브가 이렇게 길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추세가 좋아서 파동이 크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보면 ABC 파동이고 떨어질 땐 당연히 ABC고 여기도 떨어질 때 ABC였고 올라갈 때도 결국에는 AB, C였고 마이너 파동도 AB, C였다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중간에 파동 카운팅하는 게 틀린 부분이 안 나와요. 단순히 이게 추세가 좋아서 5파동이 길게 나오면서 마지막 오버슈팅 됐었다. 엔딩 다이고 위 부분이 보통 여기 맞고 떨어지지만 오버슈팅 됐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무리가 크게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상승 추세가 다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 롱 타고 있다가 작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눈감롱 타고 있다가
작년 아까 말씀드렸던 8월처럼 갑자기 밑에서 쏟아질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삼각수렴 잘 하고 있다가 한 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4시간 봉 하나가 얼마냐면 11,900부터 11,350까지 빠졌으니까 $550 빠졌고, 대충 그러면 한순간에 한 5% 정도? 5%는 5%, 한 4, 5% 정도, 4% 정도 빠진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배 롱을 타고 있다고 하면 40%, 50% 가만히 홀딩하고 있었으면 손절 나는 거고, 지금도 혹시나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여기서 1000불짜리 하락 슈팅이, 언더 슈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 같았으면 파동감을 깔끔하게 해서 여기가 자파 조정이라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한 번 더 상승이 남았고, 상승 확률이 높고 최소한 70% 80% 정도 삼각수렴 이후에 상승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밑에 트렌드 라인 보고 롱타기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보고 여기는 롱타기 좋은 자리고, 지금 롱타고 왜냐면 지금 롱타고 밑에 트렌드 라인 뚫리면 손절하세요. 왜? 여기가 4파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죠. 한 7대3, 최소한 7대3, 높으면 8대2 정도. 더군다나가 손익비를 생각해 보더라도 손절은 이만큼이고 익절은 이만큼이면 손익비가 딱 봐도 한 4대 5대로 나온 자리면 확률도 높고 손익비도 이렇게 좋은 자리면 들어가세요 라고 할 텐데, 분석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꼭 4파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롱 타세요. 삼각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이탈해서 5파동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일단은 뭐 한 번 더 렉업이 남은지 안 남은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차트를 분석할 때 기본적인 분석 중에서 볼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 볼륨이 여기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집이 싸게 됐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죄다 밑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터졌고, 저가에 매집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왔었을 때 여기 물린 사람들이 손절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서 저항이 없으니까 편하게 올리는 거죠. 어쨌든 볼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해 코로나 때 저점 말씀을 드린 건데, 올라가면서 점점 볼륨이 는다는 건 슬슬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이 늘지 않고 일정하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볼게요. 볼륨 늘지 않고 전제 조건이 일정하다. 그렇다 한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내가 세력이야. 매일 한 1억 달러씩 돈을 투입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원짜리에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올리는 거랑 2000만원짜리에다가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올리는 거랑 이게 2배 더 무겁죠.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게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을, 같은 돈을,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덜 올라요. 왜?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줄어준다고 하면 부담이 줄겠죠. 근데 반대로 올라갈수록 올리기 힘들어요, 가격이라는 건. 그런데 볼륨도 늘어버리면 좀 이제 슬슬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륨이 늘고 있어요. 볼륨이 늘고 있는 추세라, 물론 볼륨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볼륨이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바로 하방 추세가 나온다는 거 아닌데, 어딘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볼륨이 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곧 그 빅 조정이, 큰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볼륨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최근에 한 달 전 정도부터